군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인류는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무기를 들어야 했고 또 힘을 합쳐야 했고 누군가의 지휘가 필요했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군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진 문명 간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군대라는 형태는 똑같이 존재했죠. 인류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지만 언제부턴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 또는 국력을 위해 무력 충돌을 감행했고 인류는 그렇게 세계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예상치 못한 발명품 수확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우리가 정말 애용하고 있는 군대 발명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밥상에 가끔 올라오던 양식 아니면 한식인가 싶기도 한 이 음식은 바로 스팸입니다. 스팸 김밥, 부대찌개 등 일상 음식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팸은 한국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군을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스팸은 뜨거운 밥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스팸의 짠맛과 흰쌀밥이 너무나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팸. 이제 스팸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그 이름, 그 품질 그대로. 특히 명절 시즌이 되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명절 세트에 꼭 스팸이 등장하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가끔 없으면 서운하기도 한 스팸 선물 세트는 외국인 시선에서 보면 낯선 광경으로 보이나 봅니다. 과거 BBC에선 왜 스팸은 한국에서 고급스럽고 인기 있는 음식일까? 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스팸을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 덕분에 스팸 소비가 촉진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팸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제이 호멜.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당시 그는 프랑스에 주둔한 미 육군 88사단의 병참 장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먹을 육고기를 운송하던 어느 날 그는 고기 운송 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선관들에게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옮겨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시스템에 화가 난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당시 미 육군에서 유통되는 육고기들은 뼈가 붙어있는 무겁고 부피도 아주 큰 형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옮길 바에 처음부터 뼈와 고기를 분리해 살코기만 유통하면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1926년 세계 최초로 통조림 햄을 개발하고 2년 뒤인 1928년 회사를 차렸죠. 여기서 스팸이라는 통조림 이름은 $100짜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공모작이었습니다. 최초로 통조림 햄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제이 호멜 본인의 이름을 따서 호멜 조미햄으로 지어졌지만 마케팅에선 별로 먹히지 않았는데 공모작으로 선정된 스팸이라는 이름은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쉬웠습니다. 여기서 스팸의 속뜻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진 않지만 스파이스드 햄의 각 글자들을 따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통조림 햄과 스팸이라는 브랜드는 이후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 육군을 비롯한 영국, 소련군에게 전투 식량으로서 보급되며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특히 우리나라, 필리핀, 일본, 하와이 등지에서 스팸 소비가 아주 높은 이유는 미군 주둔지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인류의 무기 과학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전투기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게 되었죠. 1929년 당시 비행기 조종사들은 고글을 사용했는데 비행기가 높이 날수록 즉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날수록 이 고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습기. 이전에는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고글에 습기가 차게 되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고 조종사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글을 벗게 되었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글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해졌는데요. 당시 미국 공군이었던 존 머크리디 중장은 미국의 렌즈 생산업체 바슈롬의 자외선과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렌즈 제작을 의뢰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레이벤 선글라스였습니다. 바슈롬사는 6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첫 선글라스를 선보였는데요. 지금까지도 아주 잘 팔리는 모델인 에비에이터였습니다. 이 레이벤 에비에이터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확실히 차단되고 선명한 시야 확보를 할 수 있으면서도 눈에 가장 편안한 색상인 녹색 렌즈를 사용해 공군 최적의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당시 받았는데요. 1937년 바슈롬사는 레이벤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일본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고 1944년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전투 직후 레이벤 에비에이터를 착용한 사진이 기자들에게 퍼지면서 더욱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전한 손목을 센스 있게 채워주고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산소 포화도나 메시지 알림 기능까지 추가된 현재의 손목시계. 하지만 지금의 손목시계 형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이전에는 시대극에서나 볼 수 있던 회중시계가 휴대용 시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손목시계는 패션 아이템으로 주로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죠. 여러 시계 회사에서 남성들을 위한 트렌치 워치 등을 출시했지만 대부분 남성들은 큰 거부감을 보였고 회중시계를 고집했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휴대용 시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교들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예정된 포격이 언제 시작되는지, 작전이 언제 시작되고 종료되는지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필요성이 생겨났는데요. 그때마다 소총을 둘러매고 품속의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손목시계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고 값비싼 손목시계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회중시계에 가죽 밴드만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쿼츠 시계가 등장하면서 회중시계는 일상생활에서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게 한 장씩 뽑아 쓰는 티슈, 식당에서든 집에서든 그리고 책상에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티슈의 원조도 사실 군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뒤늦게 참전한 미군은 여러모로 전쟁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기 물자뿐만 아니라 두드러지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물품들이었죠. 특히 부상자들을 빠르게 치료해야 하는 야전병원에서는 붕대 재고가 금세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당시 세계 최대의 면 생산국이었는데 면으로 만들어지는 붕대 재고가 부족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미 본국에서도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결사로 나타난 기업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유명한 킴벌리 클라크사였습니다. 킴벌리사는 붕대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셀루코톤이라는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천연 면보다 흡수력이 5배나 뛰어났고 가격도 면보다 쌌기 때문에 각광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목재 펄프로 만들었고 일회용이었기 때문에 야전 병원에서 사용하기에도 위생적이었죠. 여러모로 진보된 제품인 셀루코톤은 미군용으로 즉각 납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후 셀루코톤의 확장성이었는데요. 가스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독면 필터로도 활용되기도 했고 야전병원 간호사들의 일회용 생리대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나 각광받은 셀루코톤은 전쟁이 끝난 이후 일회용 생리대 제품으로도 출시되었고 화장 지우개 용으로도 출시되었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화장을 지우는 데 쓰지 않고 코를 푸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재질이 부드러워 코가 헐어버리는 일이 적었고 일회용으로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손수건의 번거로움을 해결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넥스라고 불리는 티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들은 바로 패션과 관련된 제품들입니다. 살짝 추워질 때쯤 들고 다니면서 입기 좋은 가디건.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완성된 코디가 가능한 가디건은 오늘날 많은 페피들이 애용하는 아이템인데요. 이 가디건이라는 이름은 1854년 크림 전쟁에서 활약한 카디건 가문의 백작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군사들의 의복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부상당한 병사들이 군복으로 인해 치료받는 것이 불편한 것을 보고 앞쪽에 단추가 달린 옷을 고안해서 입혔는데 이후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의복을 카디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복이나 아이돌의 무대 의상으로 주로 알려진 세라복은 사실 세일러복이라는 해군 정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군사복장으로 제정된 세일러복은 의상의 각 부분마다 특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넓은 깃의 경우에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붕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센 바닷바람을 막고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저렇게 만들어졌고, 네커치프의 경우 물에 빠진 다른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보다 큰 상대는 공격하지 않는 상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세일러복은 일산 전투복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행사용 정복으로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로부터 생겨난 발명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A스튜디오는 밀레니얼을 위한 지식 채널로 여러분의 관심으로 채널이 운영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다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